안녕하세요. 한라인 네트워크의 오지희입니다. 요즘 가을 내림 감성돔이 갯바위 곳곳에서 출몰해 많은 낚시인들이 손맛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궁금하시죠? 오늘은 바다낚시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박갑출 프로를 연결해 남해안 갯바위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출 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갑출입니다. 네, 요즘 남해안 갯바위에서 감성돔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떤가요? 예, 본격적인 가을 감성돔 시즌을 맞이해서 갯바위에서 감성돔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잔시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손맛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을 감성돔의 특징을 소개해 주시죠. 겨울철을 앞두고 먹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손쉽게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초보자들도 감성돔을 쉽게 낚을 수가 있나요? 뭐 그래도 완전 초보는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뭐 기분만 조금 갖추고 있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럼 저 같은 초보자도 낚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조금은 배워야 될 겁니다. 네, 박 프로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라인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감성돔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네, 직접 낚시를 해보고 싶은데 감성돔도 낚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는데 비우시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려오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박프로님! 안녕하세요. FTV 오지희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지금 한라인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다 낚시에 처음 나와봤습니다. 낚시는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까? 네. 그래도 앉아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완전 전문가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모두 글로 배운 거고 네,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편이라 네. 모든 게 글로서만 배웠지 이렇게 실전에 나와본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이 실전 첫 경험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 것은 가까운 데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네. 삼천포항입니다. 배 타고 한 2, 3분 만에 도착을 할 겁니다. 네. 긴장을 하시고 좀 열심히 좀 배우셔가지고 감성돔 손맛 꼭 보시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배 처음 타니까 뭔가 신나고 설레고 두근거려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배를 좀 더 오래 탔으면 좋겠는데 5분밖에 안 탄대요. 좀 아쉬워요. 좀 무서워요. 배가 흔들리니까 좀. 가까운 삼천포 화력발전소 앞에 있는 중바위람 포인트로 향합니다. 낚시 내리는 부르기 좋게 중바위라면 화면으로만 보고 느낀 갯바위 낚시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신경도 많이 써야지만 갯바위 낚시가 어떠한지, 낚시의 매력이 무엇인지 가슴에 와닿게 해주고 싶었는데 처음 내린 갯바위가 온통 쓰레기들로 악취를 풍기고 있어 우리 낚시인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갯바위에 도착을 하니까 어때요? 그동안 잡지랑 방송을 통해서만 갯바위를 봤는데 이렇게 나와보니까요. 기분이 완전히 다르고 너무 어떻게 완전 웅장해요? 네. 조각 같아요, 완전. 조각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배가 딱 들어오면서 내리면서 느낀 건데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된장 냄새도 아니고. 된장 냄새. 이게 정말 내가 화끈거리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동네 낚시터입니다. 배를 타고 한 2, 3분 만에 이렇게 도착을 했지요. 여기는 손쉽게 아무 때나 예를 들어서 뭐 초보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쓰레기, 그리고 뭐 음식물 썩은 냄새, 그릴 썩은 냄새 이런 것이 풍기다 보니까 첫 갯바위 냄새가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낚시꾼을 대표로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게요. 근데 다른 갯바위를 가다 보면은 요즘은 굉장히 깨끗해요. 낚시를 하고 난 뒤에 자기들 쓰레기 수거, 그리고 밑밥 흘린 것까지 물로서 이렇게 다 이래 씻어 내려오는 것이 요즘 낚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조금 특별한 자리다 하는 것을 조금 양해를 하시고, 일단 우리가 갯바위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지형지물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지형지물, 만약의 경우에 뭐 갑작스럽게 너울이 온다든지 뭐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피신할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면 여기서는 어디가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 생기면 그러니까 조금 높은데, 그죠? 항상 짐은 높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어느 정도로 이동을 이렇게 해야 되고 낚시를 어디에서 낚시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쫙 이렇게 바다와 갯바위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훑어보고는 그때부터 채비를 꾸려서 낚시를 하는데요. 낚싯대는 한번 이렇게 손으로 쥐어봤어요. 네. 광고 찍을 때. 아, 광고 찍을 때. 갯바위에서는 여기에는 정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전사고를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서는 욕심을 그냥 버려야겠어요. 그렇죠. 스님처럼. 스님처럼. 네. 스님처럼 안 버려도 되고요. 그냥 욕심만 조금만 스트레스도 풀고 자연과 함께 내가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는 생각을 갖고 나와서 낚시를 하면 즐겁는데, 고기를 내가 오늘 꼭 한 마리를 낚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오면은 눈에서 살기가 나와요. 살기가 나오다 보면은 이 살기를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렇게 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낚시의 기본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이 낚시 가방이거든요. 낚싯대를 넣고 릴을 넣고 가져오는 가방이고, 낚시 갯바위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채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순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뜰채. 네. 뜰채는 큰 고기를 낚았을 때, 큰 고기를 낚았을 때 안전하게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을 뜰채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고기를 낚시도 안 했는데 무슨 뜰채부터 먼저 펴느냐 생각을 하겠죠. 왜 먼저 펴겠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뜰채가 조립이 안 돼 있으면은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비슷했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은 맞았는데, 갯바위에서 와서 채비를 한다든지 또 낚싯대가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은 짐을 이동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 소품이라든지 이런 게 열어놓고 보면은 바다에 물건이 자주 빠집니다. 또 그거 건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뜰채를 이렇게 맨 먼저 이렇게 펴 놓음으로써 물에 빠진 그것이 있다면은 떠내려가는 것도 이걸로. 그렇죠. 이거로 바로 이렇게 퍼낼 수 있으니까 낚싯대 조립보다 뜰채 조립이 갯바위에 내리면은 우선이다. 두 번째는 이제 밑밥을 비벼야 됩니다. 하는데 밑밥 비비는 것은 나중에 비비도록 하고요. 밑밥을 비비는 것은 채비를 할 동안에 밑밥을 비벼서 내가 이렇게 좀 집어를 시켜 놓는 겁니다. 밑밥이란 것은 뭔 거 알아요? 네. 뭡니까? 고기들을 유인하려고 밑밥을 던지는 거죠. 이 넓은 바다에 밑밥 없이 그냥 바늘에다가 미끼 하나만 떼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워라 내워라. 밑밥을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를 시켜 놓으면은 그 냄새와 그거를 보고 고기들이 모여들 때 내가 그것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밑밥을 던져놓고 조금 있어야 집어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채비할 동안에 먼저 밑밥을 던져놓고 채비를 끝내고 탁 던지면은 고기가 쫙 물어주면 좋겠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먼저 밑밥을 던져 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자, 낚싯대거든요. 낚싯대는 뭐로 만들었나 하면은 이거는 재질이 뭐겠습니까? 제가 그때 책에서 분명히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 카본. 예, 카본이라는 소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카본의 장점은 탄성. 잘하시네요. 그런 건 아시네. 탄성을 이용을 해서 대물을 이렇게 제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낚싯대거든요. 낚싯대를 사용을 할 때는 네. 주의를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있는데 갯바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 가본 낚싯대는 가장 단점이 이 낚싯대를 갯바위에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러다 보면 상처가 나잖아요. 우리가 막 스크래치라고 합니다. 네. 상처가 났을 때 대물이 물고 아니면은 미끌림이 생겼을 때 휘를 쳐보면은 그냥 딱 하고 부러져요. 그래서 낚싯대는 채비를 하든 낚시를 하고 휴식을 하든 간에 가장 항상 내가 안전한 곳에 되도록 상처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놓고 휴식을 취하고 채비를 할 때는 항상 손에 이렇게 쥐고 낚싯대를 쥐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낚싯대가. 아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잘못하다가 어떻게 스크래치라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물리줘야지 뭐. 그럼 물리주면 제가 되지. 더 이걸로 해야겠어요. 아니. 이것은 릴. 릴이죠. 네. 항상 릴을 구입할 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2,500번 릴 이런 표시가 있죠. 네. 2,500번 릴, 2,000번, 2,500번, 3,000번, 뭐 4,000번, 5,000번 이렇게 쭉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 것은 모든 원줄은 여기 150m 간격가 있거든요. 2.5호 원줄을 150m를 감도록 만드는 것이 2,500번 릴이라요. 요거는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천. 5,000번 릴은 5호 원줄을 150m를 감을 수 있는 릴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조그마한 릴, 2,000번 릴이잖아요. 루어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2,000번 릴은 2호를 150. 자, 릴을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서 이렇게 딱 꽂고 아 이걸 올려서. 위에 완전 딱 힘있게 딱 올려줘야 돼요. 힘있게 쫙 올려서 이 낚싯대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편해요? 한 잡아봐요. 이렇게? 이거는 완전 나는 초보입니다 하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잡고 낚시를 잡으면 나는 초보입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좀 고수 같을까요? 항상 릴은 자 요렇게 요 가운데 요를 벌려봐요. 요렇게 모아서 요 가운데다가 요거를 딱 요렇게 넣어봐요. 탁 잡으면 어때요? 딱 좋네요. 딱 편하죠. 네. 힘도 마음껏 이렇게 하죠. 네. 캡. 이것은 낚싯대 초립대를 보호하는 캡이거든요. 네. 베일을 이렇게 딱 제치는 겁니다. 제치가 이거를 잡으세요. 잡고는 요 캡에 보면은 구멍 사이로 원줄을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캡을 요 상태에서 그냥 쫙 빼내봐요. 이렇게. 원줄이 그냥 쪼르륵 다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 한꺼번에 이것을 원줄을 낚시를 하게끔 이렇게 끼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초리대라 그러거든요. 네. 낚싯대에 1번 가이드가 붙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름을 초리대라 하는데 가장 많이 뿌려 물 때가 채비할 때, 회수할 때, 끝날 때, 그때 가장 많이 뿌려 묻고, 그리고 또 고기를 걸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래 감다 보면은 찌가 요 초리대를 탁 쳐면서 부러지거든요. 그건 낚시를 하면서 내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자, 채비를 할 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뿌려 먹는 이유는 자, 요렇게 해서 채비를 하죠. 네. 채비를 할 때 요 상태에서 잘못해서 내가 원줄을 탁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뿌려 먹겠어요. 하면 요 초리대 끝이 툭 부러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요 초리대 끝이 툭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 이렇게 툭 놔도 이게 부러져요. 그래서 초리대를 뿌려 묶지 않고 내가 채비를 하는 방법은 1번 가이드를 뺐어요. 네. 자, 다음에 2번 가이드를 이렇게 힘껏 딱 빼요. 예. 뺐어요. 네. 자, 열어놓고 앉아 채비를 하는 겁니다. 2번까지 딱. 예.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원줄을 잡고 당겨봐요. 안 부러지지요? 네. 그러고 내가 이렇게 땅에 놔도 초리대가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채비를 할 때는 1번, 2번 가이드를 빼놓은 상태에서 채비를 한다. 네.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앉아 찌를 달아야 되거든요. 낚시를 하려면은 이 찌의 역할은 네. 내가 던지는 역할. 내가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이것이 없으면은 바늘만 달아가 던지면 날아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게가 있어요. 이 무게로 내가 원하는 곳에 채비를 투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척을 하는 내 포인트에 내 미끼를 던지는 역할 하고, 다음으로 하는 것은 내 미끼를 조류를 틔워서 흘려보내는 역할, 그리고 아까 입지를 파악하는 역할, 그 세 가지입니다. 요 찌의 역할은 던지는 역할, 예. 그다음에 흘려보내는 역할, 예. 그다음에 입질을 보는 역할. 근데 찌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찌를 보면은 항상 요 숫자가 어떻게 써 있어요? 0.5. 0.5가 되어 있죠. 찌를 보면은 제로, B, 2B, 3B, 0.5,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것이 아니고 부력이 센 찌입니다. 호수가 높을수록 물에 떨려는 부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낚시하는 곳에서 맞는 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곳을 낚시를 할 것인가, 먼 곳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조류를 봐서 어느 정도의 조류에서 내가 어느 봉돌을 달아주면은 좀 내려가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요 찌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몇 물 정도인가요? 오늘은 그 6물입니다. 그 물때는 알아요? 조금 어느 정도 아는데요.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물때는 1물, 2물, 3물, 15물. 네. 여기까지 나눠지 한 달에 2번이 됩니다. 네. 여기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반복이 될 때 1물, 2물, 3물 이런 것을 조금 물때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느릴 때. 조류가 느릴 때를 조금 물때. 그리고 살이 물때라는 것은 오늘 어저께 오다가 달 봤습니까? 네. 달이 어떻게 생겼대요? 달이 약간 보름달이 차기 직전 정도. 그렇죠. 달을 보고도 물때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완전 보름달이 될 때를 사리물이라고 합니다. 검은사리, 그때는 달이 없어요. 하늘에 별은 있는데 달이 안 보일 때, 그때를 검은사리라 그래요. 근데 그때가 또 낚시가 잘 되잖아요. 그쵸? 그건 어떻게 알아요? 어저께 들었어요. 어저께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보름사리보다는 검은사리가 민물 낚시도 그렇고 바다 낚시도 그렇고 족가면에서 월등하다. 그래서 낚시를 갈 때는 항상 물때를 보고 낚시를 갑니다. 옛날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좁은 물에는 어부 밥상에도 고기 반찬이 없다 하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오늘 아주 들어본 겁니다. 네. 좁은 물때는 어부 밥상에도 고기가 없다 하는 말은 고기가 그만큼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조금 물 때는 조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고기들을 낚기가 힘이 든다. 조류가 안 흐르면 고기들이 경계심이 많아진다. 그 이동이 덜하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때라는 것은 딱 정해놓은 그 사리는 물이 쫙 가고 조금에는 물이 안 간다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물때에서 물이 빠를 때가 있고 사리 물때에 아예 물이 멈춘 때가 있고, 낚시를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책과 현장은 틀리다 하는 것을 많이 그 낚시꾼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물때를 보고 출조를 하자. 채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면사 매듭을 묶어주는 겁니다. 면사 매듭은 수심을 조절하기 위해서 면사 매듭을 묶어둔다 하고,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반달구슬을 끼워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찌를 넣어주고요. 자, 수중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수중찌를 자 이렇게 넣고는 요 다음에 도래를 묶어주도록 할게요. 낚시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매듭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매듭법은 굉장히 많아요. 바늘 묶는 거, 그리고 도래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낚시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나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저것 배우지 마라. 몇 개만 배우면 된다. 하나. 하나. 그렇죠. 도래 묶음 또 한 가지, 바늘 묶음 또 한 가지. 모든 묶음법이 여러 숫자가 많지만은 딱 한 가지만 배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단순한 게 좋아서. 숙달. 한 가지로서 내가 계속 이것을 연습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두울 때,
급할 때 숙달이 되고 하면 그 묶음법이 내가 가장 튼튼하게 묶어집니다. 하는데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숙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묶음법은 한 가지만 배우라 하는 것이 내 지론이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빨리 숙달이 돼요. 빨리 급할 때 빨리 묶어지고 또 밤에도 어두울 때도 그냥 눈을 감고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도록 한 가지만 연습을 하면은 숙달이 잘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배워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래는 왜 사용을 하겠습니까? 원줄과 목줄을 연결하는 도구도 되지만은 원줄과 목줄이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낚싯대의 길이는 5m 30으로 되어 있어요. 요 손잡이 끝에서 네. 초리대 끝까지 길이가 5m 30이거든요. 그런데 목줄의 길이를 어떤 분들은 초보자들이 가장 또 실수를 하는 것은 고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고수들은 목줄에 길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있어요. 하다면 그 흉내를 내다 보니까 자기도 목줄을 길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목줄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몇 미터가 좋겠어요? 눈치를 좀 알려주세요. 고루고루. 또 뭐라 하지 마라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던지고 있어. 또 이건 나중에 갈 때 변상해주고 가요. 그렇지. 던지기 전에는 항상 단계가 싹 풀고. 스톱. 어디로 봐 지금?